자,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건 기원전으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나 된 거죠.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다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들이었어요. 자,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잘게 쪼개서 정확하게 그 넓이를 구했는데, 자, 이런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넓이들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건 뭐였냐면,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로 나누자 해서 2등분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둘러싸인 뒤덮는 직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곡선의 넓이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바로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는 2등분이 아니라 4등분을 해보자. 그럼 4등분의 넓이를 이렇게 직사각형 4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아까에 비해서 오차가 줄어들었다는 거 보이세요? 자, 아까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진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오차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만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몇 등분을 했겠어요?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8등분을 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마찬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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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8등분을 하고 났더니 마찬가지. 아까에 비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의 오차가 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오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의 넓이, 파란색으로 제가 연두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연두색의 넓이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등분이라고 하는 게 뭐 100만 등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가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무한 등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자꾸만 등분을 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오차를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무한 등분을 하고 나면 결국은 밑변을 무한 등분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밑변을 무한 등분하면 거의 밑변은 길이가 존재할까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렇게 선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다. A부터 B까지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넓이를 밑변을 무한등분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 수많은 선들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밑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위에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자, 이와 같은 오차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극한을 만나서 비로소 구분구조법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구분구조법은 두 가지의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그 곡선의 넓이를 뒤덮는, 방금 전에 배웠던 그것을 뒤덮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2등분을 할 때 애초에 이렇게 요 작은 넓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4등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나누고 나면 넓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넓이가 이렇게 추가됐네요. 또 새로운 넓이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또 8등분을 했다, 8등분을 했다, 이렇게 나눠지면 새로운 넓이가 이렇게 또 추가가 되죠. 파란색이 이렇게 또 새로운 넓이 요만큼이 추가가 되고 새로운 넓이가 요만큼, 이만큼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그 면적보다 작게 시작해서 계속 등분할수록 점점 더 채워지는 이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구족법에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이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렸을 때 하나는 2등분, 4등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보다 더 크게 그려서 계속해서 4등분, 8등분, 16등분, n등분, 무한등분을 해가면서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 넓이보다 초과한 부분, 그 오차들을 조금씩 깎아가는 거죠. 깎아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두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등분을 했을 때 넓이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란색으로 4등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뭐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빨간색으로. 그렇죠? 빨간색으로 더 한 번 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하면 할수록 모자른 부분을 점점 더 채워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덮는 넓이를 점점 깎아서 가까워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모자라게 구해서 점점 채워나가는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구적법을 활용한 평면도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데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우리가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 밑변을 n등분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활용한다. 근데 기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들이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는 n등분이 아니라 다른 등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직사각형을 통해서 말고 다른 다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잘 익혀두시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자, 좌표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변 n등분이 첫 번째였죠. 그래서 1단계가 바로 밑변 n등분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점점점 n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등분에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만들어진 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n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밑변은 밑변 n등분이니까 밑변 하나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직사각형의 공통점이겠네요. 밑변이 n분의 1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높이. 자, 근데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높이가 바로 이 좌표의 함수값이라는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좌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좌표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이때의 이 높이는 fa라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좌표들을 구할 겁니다. 이 첫 번째 좌표는 n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좌표는요 n분의 2가 되겠고 세 번째 좌표는 n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f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번째 높이는 f
fn분의 2. 그 다음 요 세 번째 높이는 fn분의 3이 되겠죠. 물론 x제곱이니까 fn분의 1이라는 게 결국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fn분의 2라는 것도 n분의 2의 제곱, fn분의 3이라는 것도 n분의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 마지막 높이는 fn분의 n이 될 거고요. 뭐 그건 결국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므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요. 자, 저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이 n분의 1이네요. 그쵸? 그 다음 높이는요. 우리 구해서 알죠, 이제. n분의 1의 제곱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세 번째 직사각형 넓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 되겠고요.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직사각형의 넓이, 마지막 거는 넓이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인데,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되는 거죠. 여기가 n인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들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시죠?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써있는 이 식을 그냥 시그마로 표현만 할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표현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자, 파란색이 1부터 얼마까지 변하고 있죠? n까지 변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파란색 K, 그쵸? 이거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괄호 풀어주면 n제곱분의 k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n세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바뀌네요. 자, 그럼 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k와 관계없는 문자는 다 앞으로 빠지죠. 자, 그러면은 n세제곱분의 1 시그마 k제곱이 되겠네요. n이 1부터 n까지. 그럼 요거 우리 정리할 줄 알잖아요. 그쵸? 우리 이미 외웠으니까 그러면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n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차는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오차 한 번 더 표시해 볼까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 여기 오차 보이세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n등분해서 즉 유한계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는 오차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3단계 마지막이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연두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n등분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 거죠? 무한대 등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을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그게 개념이 뭐였어요? 바로 리미트였죠. 그 최종적으로 구한 이 식에다가 결국 앞에 뭐만 붙인다? 리미트만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계산해 주겠습니다.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그럼 지금 분자분모 차수 똑같죠? 그럼 위에는 2n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6분의 2 돼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